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친절히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김기남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님, 앨리슨 미리암 다비디안 유엔 여성기구 아프가니스탄 사무소 특별대표님, 각국 대사님, 내외 귀빈 여러분, 제가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유엔 여성기구 총재님께서 정말로 멋진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님께서도 아주 멋진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요. 네, 오늘 이 유엔 여성기구가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월 9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었는데 그 세계 여성의 날을 저희가 이렇게 함께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앨리슨 미리암 다비디안 유엔 여성기구 아프가니스탄 사무소 특별대표님,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대사님들과 외교부에서 또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성과 여아를 위한 여러분의 지지가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저희 기념식의 주제는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리, 평등, 역량 강화입니다. 이 주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와닿습니다. 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저는 세계 여성의 날에 공식 연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임기 동안 제가 했던 연설 내용이 많이 떠오릅니다. 오늘 행사 주제가 굉장히 강력한 주제를 상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여성 인권 관련해서 갈 길이 멀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견고한 불평등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은 단순히 여성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세계의 사회, 경제, 정치적 발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경 행동 강령은 1995년에 채택되었고 전 세계의 양성평등 추구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프레임워크가 아니었으며 여성과 여아가 삶의 모든 측면에 참여하도록 행동을 촉구한 강령이었습니다. 북경 행동 강령은 12개의 핵심 분야에서 대담한 안건을 설정했습니다. 경제 참여, 교육, 보건, 폭력 예방, 정치 참여 등의 안건 등이 채택되었습니다.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저는 이런 안건들을 열정적으로 주창했고 그 이유는 저는 여성의 권익 신장이 단순히 도덕적인 의무가 아니라 평화와 안보, 경제 발전의 강력한 동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그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 5를 여성과 여아의 권익 신장 없이는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도 타파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북경 행동 강령이 채택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0년간의 진전을
살펴보고 또 유엔 여성기구 15주년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해왔는가 자문해야 할 때입니다. 축하하고 기념해야 할 일이 많지만 더 많은 여아들이 학교에 다니고 더 많은 여성들이 리더십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또 양성평등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전 세계의 여성과 여아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인 삶에서 존엄성을 갖추고 살기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유엔 여성기구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3명 중 1명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살면서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별 임금 격차는 여전히 20%입니다. 즉 여성은 동일 노동을 하더라도 남성보다 20% 임금을 적게 받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의 경우 이사진의 비율이 2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의 의원직을 수행하는 여성의 비율은 25%에 불과합니다. 2012년에 제가 사무총장으로서 국회에서 연설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되셨던 분이 그때 당시에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연설을 하면서 적어도 이 자리에 20%는 여성이어야 20% 이상은 여성이어야 하는데 20%도 채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 비율이 20%를 채우기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네. 기업에서는 여성이 이사진의 25%밖에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의원직의 25%만이 여성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것은 선진국에 거주하든 개발도상국에 거주하든 평균적인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격차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정부들에 촉구하고 싶습니다. 정부, 기업, 자선단체, 시민단체, 전 세계 시민들에게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저희가 30년 전 베이징에서 한 약속을 이제 실현해 달라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유엔 여성 기구를 2010년에 창설했습니다. 유엔의 양성평등이라는 이 중요한 일을 가속화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유엔 여성기구가 15주년을 기념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전 세계의 선을 위해서 노력하며 여러 연결점들을 연결하고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하지만 유엔 여성기구는 이 일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정부, 모든 기관이 함께 협력해야 하며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모든 여성과 여아가 폭력 없는 삶, 차별 없는 삶,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셔야 합니다. 유엔 여성기구 15주년을 기념하면서 제가 뭔가 비밀을 하나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 새로운 사무총장이 되었을 때 저는 유엔 여성기구를 설립하고 싶었습니다. 다들
이제 새로운 기구를 하나쯤은 만들고 싶어 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이후로 저는 사실 새로운 조직이 유엔에서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유엔 여성기구 빼고는요. 제가 이 유엔 여성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외교단에서도 상당히 많은 우려도 있었고 한 대사님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제가 오전에 그 기사를 읽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무총장은 왕이 아니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우리는 그의 신하가 아니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예, 아예 실명으로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대사님의 이름은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나라도 밝히지 않겠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총리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총리님, 저는 왕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대사님이 저를 왕이라고 비난합니까? 뉴욕타임스에서 저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총리님이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국가안보보좌관을 보내셨고 그분이 저한테 사과하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그 대사님은 소환을 당했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퍼진 이후에 모든 대사님들은 이제 반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엔 여성 기구를 만들 수 있었지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큰 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특히 유엔 내에 이 사무총장 산하의 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더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누가 이 유엔 여성 기구의 총재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했는데요. 그때 콜롬비아의 전 대통령이셨던 분을 선택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분이 굉장히 큰 기반을 닦으셨고요. 그 2년 동안 담당하신 이후에 그분이 콜롬비아로 돌아가셔서 대통령을 다시 하셨고 그리고 재선이 되신 다음에 다시 유엔 여성기구로 돌아오셔서 또 많은 지원을 해주셨고 많은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제 연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성과 여아의 권익 신장은 단순히 옳은 일이 아니라 정말 현명한 단 하나의 일입니다. 전 세계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또 평화로운 번영을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양성평등이 달성하기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문화적 차이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겠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화적 차이 때문에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충분히 하지 않는 데 대한 변명거리로 누군가는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유해한 문화적인 관행을 중단함으로써 인류의 역사는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의롭지 못한 관행들과 억압을 중단해 가면서 인류는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발현하면서 구조적인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고 모든 여성과 여아가 번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의미한 발전을 위해서 또 다른 10년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여성과 여아가 아직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과 여아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야지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주제에 신경 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양성평등을 진지한 미션으로 그리고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네, 기빈 여러분. 이제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저희가 집중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가 있는 여성과 여아의 권익 신장이 양성평등을 위한 투쟁에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저는 항상
포용적인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진전은 우리가 이 가장 큰 장벽을 맞이하는 이들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남성과 남아도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에 남성과 남아를 이 대화에서 배제한다면, 여성의 권익에 대한 대화에서 배제한다면 우리는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과 남아를 포함하고 포용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간 부문이 양성평등을 가속화하는 데 주요 주체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더 평화와 번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 친화 정책을 채택하고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제공하고 또 여성 인재들을 유치, 보유, 승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민간 부문의 대표들이 양성평등을 사무실에서 더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기빈 여러분, 여성과 여아의 힘은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는 길입니다. 이제 차세대를 실망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앞으로 향후 10년은 오늘날과는 다를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과를 단순히 축하하지만 말고 우리의 약속을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리, 평등, 권익 신장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리더십과 의지에 감사드립니다.